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비우면 향기롭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비워낸 자리만큼 새로운 것들이 다시 고이고 그곳에 희망이 들어찬다는 의미인데요. 맞아요. 이미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무엇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나란 존재만으로도 가득한 방 안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 심지어는 나를 배려해주는 마음도 입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재산, 지식, 경험 등 매일 채우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인데요. 때로는 비워보는 시도도 괜찮겠죠? 잘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되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안정한의원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장애 및 질환과 정상적인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이라는 건 정말 우리 사는 데 필요한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리 욕구 중 하나인데요. 잠을 잔다는 게 단순히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날의 정상적인 활동 그리고 또 몸의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수면 장애라는 건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수면 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입니다. 종류에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고 나서 특히 불면증에 관련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불면증 정말로 저도 많이 들어본 증상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불면증은 어떤 원인이 있나요?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은 들지만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서 수면 부족 상태가 돼서 이로 인해서 낮 동안에 피곤하고 졸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등의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인데요.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평소에 수면 리듬이 약한 사람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수면 리듬이 더욱 심하게 약화되고 그 결과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후에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줄어들더라도 잘못된 수면 습관이 남아있어서 불면증을 지속시키고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불면 증상이 흔히 동반이 되죠. 불면 증상이 지속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들거나 그 외에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에 단순 불면증보다는 다른 정신과적 문제에 동반한 불면증의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리고 자율신경이 깨져서 오는 불면증이 많거든요. 자율신경계는 소화작용, 발열 및 발한, 손발의 혈관 등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은 기온, 운동, 음식, 질병 등 매우 다양한데요. 심리 상태에 의해서도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울거나 불안해하고 화를 내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체액이 산성이 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거든요. 네네. 반대로 이제 웃거나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불안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두근거리고 화가 나고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중에서도 주로 변비 타입이거든요. 이런 것이 생기거나 또 불면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네. 유발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이제 기면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기면증이라는 것은 이제 주간에 네. 과도한 이런 수면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네네. 억누를 수 없는 졸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십수분간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는 먹거나 말하거나 운전하는 등 보통 이제 졸릴만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갑자기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면증이 심하면.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기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조금 저는 네. 생소하긴 한데, 그래요? 네. 그 잘 있는 경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심하지는 않고 좀 약한 정도는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인지를 하거든요. 네. 뭐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갑자기 이제 잠이 드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다가 졸면 안 되겠죠. 네. 잠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일상적으로 흔히 오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그 적기는 해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이 경우에 낮 동안에 졸음 외에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할 때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네. 가위 눌림, 잠들 무렵에 환각 증상 등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면증은 그 증상이 청소년기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심한 졸음으로 이제 학업에 장애를 초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 중에는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운전 중에 졸음이 오는 분들은 사실 많은데 네. 그럼 이게 내가 기면증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면증 환자의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의원에 기면증 환자가 잘 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뭐 약한 경우는 본 적은 있는데 그냥 이제 비정상적으로 남들보다 갑자기 잠이 드는 거예요. 낮에도. 약간 보통 사람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졸리다고 느끼다가 네. 이제 잠이 들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기면증은 갑자기 잠이 졸리는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일반적으로 뭐 네. 운전 중에 조금 졸음이 쏟아져서 뭐 껌을 씹는다거나 뭐 네네. 그래서 좀 해결이 되는 경우는 네, 기면증이 아니죠. 기면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뭐 질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수면과 관련된 질환이 있거든요. 네.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은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잠들 무렵에 종아리 부근에 느껴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부족을 초래하는 수면 장애입니다. 다리에 이제 느껴지는 불편감에 대해서 환자들은 다양하게 말을 하는데 네.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라든지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뭐 아프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편감이 낮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야간에 심해지고 주로 잠들려고 이제 누웠을 때 불 끄고 누워 있는데 종아리에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잠을 못 자요. 아.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주물러 주면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낮 동안에도 다리를 이제 같은 자세로 오래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경우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5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의 보고에서는 7세 이전의 아동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통으로 알고 있는 이제 소아하지 불편감 중 일부는 소아하지 불안증후군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임신 중에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도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네. 아, 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죠. 그래서 아주 흔한데 네. 코골이는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는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이런 수면무호흡증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부부가 같이 이제 뭐 이제 잠을 자다가 뭐 남편분께서 이렇게 코골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숨을 안 쉬는. 네, 그러면 죽었는지 확인하신다고 네.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예, 네, 네. 그런 경우죠.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동반을 하는데 네. 이거 주변 사람이 관찰해도 알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수면무호흡증이 하룻밤에 40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렵게 되고 낮 동안에는 피로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우울하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네. 많이 일어나는 네, 그런 질병인데 상당히 많은 네, 문제를 일으키네요. 네, 그 아무래도 산소가 이렇게 호흡이 좀 덜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로 네. 피로하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나타나죠. 네. 수면무호흡증 이제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하면은 뭐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뭐 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중에 코골이가 있고 낮 동안의 피로감 등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치료는 잘 되는 편인가요? 네, 보통 수면 장애는 정신신경증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신신경증이라는 것은 뇌 활동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사고 능력도 떨어집니다. 검사상 이제 이상은 없는데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깨, 허리, 팔다리가 아픈 것, 또 어지럽고 머리에 열이 오르고 추위를 타고 네. 또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땀이 많이 나는 자율신경 실조증, 그리고 위장 기능이 좋지 못한 것, 또 불안과 불면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정신신경증으로 병원에서 검사도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오래도록 고생을 해서 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수면 장애 중에 특히 불면증의 치료에 관해서 좀 다뤄볼게요. 네. 네, 우선 한의학적인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알아보면 첫째로 간의 기운이 뭉쳐서 마음이 편치 않고 우울하면서 짜증을 잘 내고 또 답답해하고 한숨을 잘 쉬고 양 옆구리가 좀 뿌듯하기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감기가 울체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간을 다독거리고 울체된 기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또 둘째로 간의 기운이 뭉치면서 담음이 생기거나 어혈을 겸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어혈이 있게 되면은 정신이 우울하고 불면 그리고 꿈을 많이 꾸면서 속을 끓이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머리도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의 기운을 풀면서 담음을 제거를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셋째로 감기가 뭉친 것이 심해져서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속을 끓이고 잠을 못 자면서 또 번조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질을 잘 내고 폭력적으로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열을 내리는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번조증이라는 건 어떤 거죠? 막 그 번조증이 난다고 하는데 뭐 갑갑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속에 좀 열이 많이 나는 듯한 그런 형태예요. 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심장과 비장의 기혈이 모두 허한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혈색이 안 좋고 꿈이 많고 자다가 자주 깹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심장이 허한 경우고 그 다음에 피로하고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이제 이것은 네.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기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허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심장과 비장을 돕는 그런 약재를 쓰면서 부족한 기혈을 보충해 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과 담장의 기능이 허한 것인데요. 잠이 오지 않고 꿈이 많고 네. 그리고 괜히 공포가 생기면서 두렵고 불안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심장의 기운을 도와주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공포심을 진정시키는 한약을 쓰게 됩니다. 정신을 좀 안정시키고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한약도 있나요? 그렇죠. 어. 이제 한약재 중에는 그런 약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주로 경우를 살펴보면 네. 관계되는 장기가 간이랑 네. 심장 그리고 그러니까 비장 소화기 쪽 말을 했고 그리고 담이라고 간 네. 옆에 붙은 쓸개 있죠. 그 이제 한의학에서는 담이 이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장기들이 관계가 되어서 불면증이 많이 생기는데 크게 나눠 보면은 간이 이렇게 기운이 울체되고 실제로 좀 열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잘 나눠 가지고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허약할 때는 보충하는 치료를 하고 네. 이제 열이 많을 때는 내리고 또 간 기운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기를 내려주고 뭉친 것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이 좀 구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치료를 하고 네. 또 이제 특히 불면과 관계된 치료에는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신경 치료가 기본이 되거든요. 네네. 체질침이 이제 자율신경 균형을 바로 잡는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체질침은 침 맞은 날 바로바로 이제 효과가 나는 편입니다만 네. 한두 번 치료로 끝내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체질에 맞게 조절을 하면서 침 치료는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에 따라서 또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체질을 먼저 감별을 하고 그 체질 안에서 이제 앞에서 나눠본 그런 유형별로 또 따로 이제 치료법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방에서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꿈을 자주 꾸거나 아니면 예. 좀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는 예. 내가 요즘 좀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렇게 좀 말하자면 정서적이나 네.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내 몸이 안 좋아서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네. 많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네. 그렇게 반대로 좀 많이 보죠. 네. 이제 왜 화가 나는가? 네. 간이 이렇게 이제 많이 항진이 되었을 때 기능이 화가 더 잘 난다든지, 뭐 심장이 허할 때, 뭐 이럴 때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뭐 담이 이제 또 허하다, 네. 담장이 허하다 이러면 꿈이 많아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보고 치료를 하죠. 그래서, 예. 아, 사실 뒤집어 보면 예, 예.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니라 네. 화가 안 날 일인데도 네. 화가 나는 경우들도 그런 종종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평소에 내 몸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생활이나 아니면 식습관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첫째, 좀 나눠서 볼게요. 네네. 카페인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음료, 식품 이런 것을 이제 점심 이후에는 섭취를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불면증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낮 동안의 피로감을 줄이려고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둘째로 낮에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체적인 이런 피로가 있어야 잠이 잘 오죠. 그리고 특히 몸보다 뇌를 지나치게 많이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네. 운동을 통해서 정신과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네. 술은 일시적으로 잠을 오게 하지만 술이 깨면서 잠도 깹니다. 결국 더 못 자게 되고, 그리고 술은 또 의존성을 만들게 되거든요. 네네. 술 먹고 이제 잠이 오다가 이제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오게 되니까 그런 것은 잠에 전혀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1시간이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지 말고 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고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잠자리에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리듬이 흐트러지고 잠을 네. 더 못 자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일어나서 가벼운 독서를 한다든지 가벼운 목욕 등의 이제 다른 활동을 해보다가 네. 잠이 오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잠들기 전에 과식을 하거나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위에 부담이 돼서 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잠은 금방 들 수 있어도 깊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게 될 확률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면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낮잠을 삼가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수면 리듬이 깨져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가 적당을 한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이게 참 20분 네. 딱 지켜서 깨는 건 네.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네. 피해야 될 것이 1시간 넘게 자는 거. 이거는 의식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개운하지도 않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일곱째, 네. 낮에 이제 야외에서 햇볕을 쬐는 게 좋거든요. 네. 이제 밝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몸에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낮 동안에 이제 완전히 깨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상대적으로 밤에 깊게 잠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적당한 햇볕에 노출이 되는 것, 이것은 또 수면 유도 물질인 멜라토닌을 밤에 더 잘 분비하게 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팁들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현재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 뭐 네. 아까 독서나 목욕 등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체질학의 관점에서 보면 네. 크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유형이 있고 네.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네, 체질적으로. 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네. 유형의 경우는 팔체질에서는 금체질, 수체질이라고 하고 네. 사상인으로는 소음인, 태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카페인을 아예 끊는 게 좋아요. 먹더라도 디카페인으로 먹고 네. 이제 왜냐하면 원래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거의 도움이 많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체질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교감 항진 체질들은 목체질, 토체질 네. 이렇게 8체질에서 말을 하는데 태음인, 소양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잠이 안 온다고 하면 땀을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조금 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반신욕을 한다거나 소양인은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고 네.
또 태음인 같은 경우 사우나로 전신적으로 땀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좀 목욕법도 확실히 달라지네요. 사실 가장 적합한 이제 방법들이 체질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는 체질들은 오히려 또 땀을 빼면은 또 도움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사우나를 해라, 반신욕을 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자기 이제 체질을 분명히 안 뒤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섭생법, 또 도움이 되는 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확실히 자신의 체질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께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황태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명태는 네. 생물 그대로를 말을 하고 네. 얼린 것은 동태, 그리고 얼려서 말린 것은 황태, 이제 말린 것은 그냥 말린 것은 북어라고 네. 부릅니다. 이제 명태의 이름은 참 다양한데 황태는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고 네. 건강에 좋은 효능이 아주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황태는 칼로리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고단백 식품이라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태는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네.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체내 세포를 활성화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황태는 맛이 담백하고 명태에 비해서 칼슘과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명태를 12월부터 4개월을 얼리고 네. 말리고 여러 차례를 반복을 하면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단백질 성분도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 동맥경화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데 황태를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또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 또 황태하면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또 해장국이 네. 또 생각이 나거든요. 예. 네.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네. 황태의 효능은 숙취 해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술을 마시고 다음 날에 네. 속쓰림과 술 해독에 좋은 해장 음식으로 최고인데요. 황태는 아미노산이 다량 내포되어 있어서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독소를 배출을 해서 숙취 해소에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황태는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트립토판 성분인 필수 아미노산이 황태에 다량 내포되어 있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집중력까지 향상을 시켜주어서 학습 능률을 높여주는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 황태 중에는 중금속 등 원산지에 따라서 좋지 않은 성분이 함유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나라 황태를 드시는 것이 보다 좋겠습니다. 네. 황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튼튼보감 오늘은 황태에 대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엄마 상담입니다. 아, 네, 그럼 어머니의 키, 몸무게, 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키는 152에, 네. 몸무게 45에, 네. 그리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57세입니다. 네, 제 옆에 지금 권순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처음에 구부러지지가 않아가지고 정형외과에 갔는데, 진통제를 의존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이제 한의원 가가지고 봉침이라고 네. 있더라고요. 그 봉침을 맞으면 좀 이제 낫는다고 해가지고 네. 봉침을 지금 한 2달 정도? 네. 한 13번 정도 맞았어요. 팔목이랑 목 뒤로 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한 3달 정도면은 네. 80%는 낫는다고 했는데 지금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네. 아직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계속 손가락만 계속 손이 계속 부어 있어요. 지금 아프고. 부어 있는 것은 치료 받고 나서 부은 거예요? 네, 수치로 받고 난 뒤에 손이 퉁퉁 부은 것처럼 꼭 물에 담그면은 붓는 것처럼 네. 퉁퉁 부어 있고 지금 냉장고 문이라든지 휴대폰을 잡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어하세요. 그 손가락이 마디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 앞에 쪽인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네. 네, 양손 다 좀 그러시고? 양손 다 아파요. 근데 지금 젓가락질도 못 해가지고 네. 숟가락으로 먹던지 아니면 누가 이제 앞으로 다 모아가지고 드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 치료 시작하기 전에 네네. 또 그 정도로 좀 많이 불편하셨었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손가락이 네. 약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네. 봉침 맞고 난 뒤에는 좀 더 이게 나으려고 그러는 건지 네.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셨었나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이제 추선실을 하시다가 그만하시고 네. 이제 밭에 이제 일을 조금 하셨어요. 네. 그게 좀 무리가 갔는지 네. 그때부터 조금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그게 처음 불편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한 8월달에 9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8, 9월? 네. 그러면은 지금 한 6달, 7달? 네네, 그 네, 정도. 그 정도 네. 되셨는데 이게 처음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죠? 진통제만 먹으라고 진통제만 하셨대요. 먹으라고 했다. 네. 예.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말 그대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고 네네. 또 사용을 이제 평생 많이 해왔잖아요, 관절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닳고 퇴화가 되거든요, 관절도. 네네. 그러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네. 그러면은 좀 붓거나 좀 욱신거리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네. 이제 관절 활동도 굽혔다 펴고 하는 것이 좀 제한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원인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고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치료를 잘 하면은 또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어요. 예,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치료가 더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그 극소 부위에 네. 관절에 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염증을 이제 잘 제거를 하고 이제 네. 통증이 없고 활동만 잘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 네, 우선 이제 봉침 치료를 네. 하는 것이 좋거든요. 지금 2달 정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봉침을 맞게 되면 맞은 부위가 좀 붓거나 벌에 쏘인 것처럼 가렵거나 네. 네. 좀 네. 빨갛게 좀 열이 나거나 좀 그런 식의 네네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네네. 좀 그런 게 나타나는 동안은 좀 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좀 시일이 지나면서 가라앉아요. 이제 네. 가라앉으면서 좋아지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봉침이 그냥 봉독이 네. 염증 제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퇴행성이면 네. 오랫동안 많이 써서 그렇게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네네. 치료 기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2달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또 그 치료가 좀 더딘 경우는 농도를 좀 높여야 돼요. 네네. 지금 하고 계시는 치료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팔목에서도 팔목에도 뭐 놓고 뭐 목 뒤에도 놓고 허리에도 놓고 뭐 그런가 봐요, 그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보통 봉독 치료는 신경 치료가 같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의 뿌리가 목 뒤에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목 뒤에서부터 손가락으로 가는 길목마다 네. 그렇게 이제 봉침으로 신경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조금 13회 정도면은 꽤 하긴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 이제 치료 사례를 볼 때 네. 퇴행성 관절염 손가락 이렇게 마디 치료하는 경우는 네. 3~4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네. 결국에 그 시간이 많이 걸려도 마지막에 가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네. 치료 효과가 좀 더디면 농도를 좀 올려야 돼요. 예, 농도를 올리면서 양도 좀 네. 늘리고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네.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네. 신약이라고 저 신약을 같이 뭐 복용을 하자고 하더래요. 어제 가니까 어떤 거요? 신약. 신약? 예, 그 한의원에서 신약을 뭐 같이 복용을 하자고 뭐 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많이 아프다 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 신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그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평소에 이제 잠은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지금 잠도 못 자요. 지금 손 때문에 퇴행성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있어가지고 매일 그러면 한두 번씩은. 신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제가 신약으로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네, 선생님, 그 신약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그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신약인지 잘 모르셔서 뭔가 이제 네. 설명을 해드리긴 뭐 약 어려운데, 같은 건 것 같아요. 뭐 네. 스테로이드 같은 거 뭐 이런 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지금 내원하고 계신 원장님께 상담 받아보시는 게 물어봐야 좋을 것 되구나. 같고, 네네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원장님의 네. 내용을 정리해 보니 그 이제 붓는 것은 이제 그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고, 조금 네. 이제 그 치료가 더디다면 약을 조금 더 그 이제 봉침의 강도를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높여놓고. 원장님의 네, 정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상담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 우울증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루에 한 번씩 꼭 우셔요. 우시고 네네. 그리고 우울증이 잠도 못 자고 막 네. 그래요. 네. 많이 부어가지고 막 이 손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면서 그거에 대한 우울증이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있으시다고 조금 많이 하시네요.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막 그게 이제 땀도 나고 추웠다 더웠다 하고 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은 네.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럼 우울증 네네. 치료도 한번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8050 쓰시는 분입니다. 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급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체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체해서 머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머리가 아플 때 음식을 먹어서 체하는 건지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원장님 이게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 보통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체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예,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플 때 먹어서 체하는 수도 있죠. 네. 근데 보통은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좀 기운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 과식을 한다든지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해서 체하게 되면 가운데에서 이제 막히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그럼 위아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 쪽이 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좀 흔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체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이제 머리가 아파서 체하는 경우는 그 원인 관계 결과 관계가 네.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분은 좀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런 분께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머리가 아픈 것의 원인을 좀 굉장히 많아요. 소화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식습관을 잘 체질에 맞게 하고 네. 좀 과식을 한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그런 위장에 무리가 가는 또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소화기 안 좋은 식습관들, 네. 생활 습관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머리 아픈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좀 자주 체하셔서 머리도 좀 아프신 게 아닐까 싶다는 게 원장님의 의견인데요.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9271 쓰시는 분입니다. 50세 직장인 주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른쪽 팔이 저리면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오른쪽만 그렇고 왼쪽 팔은 또 괜찮다고 하십니다. 팔뿐 아니고 손마디까지 아파오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한참 지나고 구부렸다 폈다 하고 주무르곤 합니다. 직업은 사무직이라 거의 대부분 시간 앉아서 하는 일이고 요즘에 또 부쩍 증상이 잦아지셨다고 합니다. 키는 160에 64kg이라고 하십니다. 좀 자주 앉아서 하시느라 좀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걸까요, 원장님? 지금 한쪽이 그렇잖아요. 네. 또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또 네. 더 심하게 그런 것을 느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네네. 또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사무직이면 특히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고 모니터를 많이 들여다보고 네. 서류나 모니터를 많이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좀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추 쪽에 목 뒤에 있는 척추죠. 경추 쪽에 네. 압박이나 좀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해서 경추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오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아프다든지 저린다든지 그리고 손마디까지 아까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경추의 문제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네. 치료를 할 때도 경추 디스크에 준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실제로 디스크가 압박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알려면은 또 진단 기기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봐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치료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한쪽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어딘가에 신경 눌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 부위를 찾아내서 염증이 있다면 염증 치료를 하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 접근을 하면 되고 네. 굉장히 흔한 경우니까 가까운 병원을 가셔가지고 진단을 일단 먼저 받아보시고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될수록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네, 현재 문자 내용만 봤을 때는 경추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데요. 아마 가까운 한의원이나 뭐 내원하셔서 빠른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뒷번호 5610 쓰시는 분입니다. 38살 여자 정상 체중입니다. 감기나 피곤하면 편도가 먼저 붓고 이상 신호가 오는데요. 평소에 가래가 많이 끼고 그래서 편도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30대 여성이라고 하셨죠? 네. 예. 평소에 감기가 걸리면 편도가 잘 붓고 네. 가래가 생긴다고요? 네, 목 관리에 대한 좀 추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목이 평소에 좀 자주 이렇게 늘 안 좋으신 분들은 혹시 직업적인 뭐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좀 네.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네. 평소에 뭐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뭐 외부 먼지에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사실 요즘은요 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요. 저만 해도 좀 가래가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요. 이제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생활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네. 권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네. 이제 잘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제거하지를 않으면 네. 사실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자 상담이라서 정보가 좀 많이 없어서 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체질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좀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대부분 목에는 좀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차 종류를 마시는 상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또 목에 좋은 것에는 뭐 흔히 뭐 도라지나 뭐 길경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도라지나 귀경이요? 길경, 길경. 뭐 그 어쨌든 그런 것들도 네. 또 체질에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원장님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 좀 칼칼하면 왜 그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 기름이 좋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네. 일단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네네. 글쎄요, 연구가 더 돼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성악과 친구들은 항상 예. 시험 끝나면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그게 삼겹살이 기름이 많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도 체질적인 또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돼지고기는 소양인 네. 또는 팔체질에서 토체질 때 잘 맞거든요. 그런 분들이 돼지고기, 돼지기름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복용을 하면 네. 그 목뿐만 아니라 몸이 다른 곳도 다 좋아지고 보약이에요, 보약.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가 맞지 않은 소음인, 이제 소화기가 차가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돼지 기름이 목에 좋다고 해도 네. 그거 득보다 아마 실이 많을 겁니다. 예. 체질이 맞는 분들에겐 좋을 수 예. 있지만 아닌 분들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름 때문에 그런 네. 것으로 보이고, 아닌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 네네. 한번 본인이 막 드셔보시고 네. 이제 체질도 스스로 검증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체질을 검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먹어보고 네네. 좋으면은 드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